자, 이제 기본으로 넘어가시면 행정소송의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법에 이미 이렇게 법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 네 가지 유형에 분류가 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 행정소송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항고소송이다. 그 항고소송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배울 처분취소소송이다. 사실 제가 처분취소소송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실제 법문헌에서는 처분자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실제로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가로 안에 처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걸 분명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표현으로는 처분취소소송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 종류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없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항고소송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취소소송이다. 이 관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의 종류가 이제 이렇게 행정소송법에 나와 있는데요. 이 법에 이제 뭐 간단하게 보시면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어떠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구제하겠다. 그걸 적정하게 해결하겠다. 이런 걸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종류는 이 네 가지밖에 없다. 항고, 당사자, 민중, 기관. 민중소송이랑 기관소송은 뭐 이렇게 보실 필요 없고 당사자 소송은 이 내용도 사실은 12주차인가요? 제가 어,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뒤에 가서 배울 것이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행정 이제 작용법을 공부할 때 필요한 행정소송법의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들만 발췌해서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면 항고소송의 정의를 좀 볼게요. 3조 1호를 보면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그러니까 대상이 처분에 대해서 뭔가를 다투는 소송이다. 처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처분. 4조를 보면요. 4조는 그 항고소송이 또 다음같이 구분한대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보시면 취소소송 보면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 대상의 처분이잖아. 무효등 확인소송도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여부, 유효 무효, 존재 여부는 존재, 부존재, 부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인데 실제 이 부작위에 대한 내용을 가보면 처분에 대한 부작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행정소송의 대표적인 건 항고소송인데 항고소송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인 것이다. 그 처분이 뭔가 이 행정소송법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고 그게 결국에는 행정작용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테마가 처분이겠구나. 이 관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 법 전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처분 뭔진 모르겠는데 처분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랑 용어가 계속 말이 좀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제가 뭐 법에 이렇게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걸 저한테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이 용어 자체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종류는 이 네 가지밖에 없고 특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항고소송이고 항고소송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취소소송이다. 그래서 요 내용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취소소송 이 관점을 가지고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에 대한 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로서의 행정작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혀 있습니다. 이제 뭐 뒤에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행정소송법이 이제 결국에는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거잖아요. 위법한 근데 문제는 이 취소를 누가 하냐면 법원이 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취소를 안 하면 취소 안 하는 거는 그때까지는 유효인 거거든요. 유효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얘기가 지금 뭔가 불합리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이 어떤 처분이 있는데 이 처분이 굉장히 부당하고 막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고 막 법률 위반했고 뭐 헌법 위반했고 다 행정기본법에서 배웠던 뭐 평등의 원칙이든 신뢰보호 원칙이든 다 주장하고 싶은데 예 그거를 법원이 받아들여서 그런 거 네 말이 맞는 것 같아라고 해서 법원이 인정을 해야지만 취소를 하게 된다는 얘기고 반대 얘기인즉슨 법원이 개입해서 취소를 못하면 취소를 못한다기보다는 취소를 안 해주면 살아있다. 그게 이제 행정소송에서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민법에서 민사소송, 그러니까 민법을 뭐 대부분 공부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면 민법에서는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취소의 방법을 소송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이제 물론 그 내 권리관계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면 좋죠. 근데 하지만 의사표시로서, 그러니까 내가 말로 그냥 구두로서 야, 이거 취소할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행정에서는 취소가 되려고 하면 내가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법원한테 얘기해서 법원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위법하네? 취소를 해줘야지만 취소가 된다. 취소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소송을 통해서만. 그 반대 얘기인즉슨 행정에 어떤 처분을 하게 됐을 때 예, 사법부가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설령 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물론 스스로 행정청이 스스로 어이쿠 내가 잘못했네, 잘못했네라고 해서 스스로 직권 취소하는 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청이 나는 모르겠는데 이거 위법한 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한다고 하면 되게 억울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소송의 형태로 다퉈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과 뭐 절차와 당연히 변호사도 선임해야 될 것이고 물론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입증의 문제가 있잖아.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를 법원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으니까 반대 얘기는 처분이 쉽게 취소가 되지 않는다. 예. 되게 굉장히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처분의 굉장히 그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 처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행정작용의 대표적인 걸 두 가지를 배웠지 않습니까? 행정작용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작용의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 행정입법이고 두 번째가 행정처분. 행정입법은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법률을 보충해서 뭐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하는 것처럼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제정하는 게 하나가 있고 행정입법이 있었고 두 번째 행정처분이 있는데 그 처분이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개별적인 어떤 명령, 허가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사실은 행정 그 처분에 대한 속성, 행정행위에 대한 속성이 더 종류가 많을 수가 있는데 이 행정소송법에서는 뭐 행정행위의 속성을 명령, 허가 뭐 이런 식으로 다 열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냥 처분이라고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토네이도 그림에서 보듯이 모든 행정 행위에 관련된 그 행정작용에 대한 논의들을 그냥 다 빨아버리게 돼. 처분 하나로 설명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명하게 설명할 수가 있죠. 처분만 가지고 나는 처분만 취소할 거야.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모든 복잡한 삼라만상을 처분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쉽고 간명합니까?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 그런 장점이 있긴 있는데 단점도 존재하긴 하겠죠. 이렇게 처분을 빨아들이게 되면 개별적인 사실 종류가 더 훨씬 더 많을 텐데 행정행위의 그런 행위태양 속성이 굉장히 뭐 다양할 텐데 처분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다. 처분성은 그냥 소송을 하기 위해서 간결하게 그러니까 행정에 관련된 어떤 행정작용 중에 처분에 관련된 속성에 대해서 사법이 개입을 해가지고 뭔가 내가 판단을 하겠다. 근데 난 복잡한지 뭔지 모르겠고 명령 허가 뭐 모르겠고 일단 처분이기만 하면 돼. 처분은 개별적 구체적인 법 집행 작용이야. 구체적인 거 이거 개별적 구체적인 법 집행 작용이네. 처분이니까 내가 한번 판단해 주겠어. 이런 정도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되게 간명하게 모든 걸 빨아들이는 대신에 반대에서도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개별적인 속성을 살펴봐야 될 필요도 있고 마찬가지로 만약 처분이 아니면 이제 이 처분성을 갖지를 못해서 처분이 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권리구조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거지. 설명이 없죠. 행정소송에서는 야 나는 처분 아니면 소송 뭐 안 받아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완전 생략돼 버리는 측면이거든요. 빨아들이기서 굉장히 이제 행정작용법 이해할 때 그래 이거는 행정행위 처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라고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긴 있는데 반대로는 되게 그 한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복잡하게 할 건 아니니까 처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항고소송의 실익은 이 행정작용 중에서 특히 행정처분에 관련돼서는 뭔가 행정의 어떤 활동을 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사법이 개입한다고 했을 때 사법이 이 항고소송 처분성을 가지는 것들에 대해서만 내가 다른 거는 뭐 행정 입법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사실행위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행정 계획도 뭐 따져봐야겠지만 나는 혹시 처분성만 가지고 있으면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야, 내가 판단해 줄게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소송 실익은 사법이 행정에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에 가서 법원에 가가지고 판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행정이 되는 것인데 그 행정의 대상 중에서 처분에만 한정해서 다투겠다라는 것이 행정소송법의 큰 관념. 반대 얘기는 처분이 아니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힘들다. 물론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당사자 소송의 뭐 가능성도 있긴 하니까 제가 뭐 단언적으로 표현하기 힘들어도 일단은 관념적으로는 아, 사법이 행정에 개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한계도 뭐냐면 사법이니까 제가 어떻게 그 법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행정을 다 잘 알겠습니까? 입증책의 문제가 분명히 있긴 있겠죠. 사실은 위법한 하자인 것을 입증하기가 되게 굉장히 쉬운 편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한계도 있고 마찬가지로 행정에서도 야 이거 통치행위야 이거는 기본적인 속성이 사법이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속성이 있어라고 해버리면 사법은 되게 이제 자제하는 경향이 있거든.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민사관계 이런 건 잘 알지만 행정에 대해서까지 내가 직접 다 이렇게 뭐 취소하고 뭐 개입을 하게 되면 혹시 행정이 잘 안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자제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국 소송의 실익이자 한계인 거죠. 사법이 행정에 개입할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사법이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계를 갖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 사법이 행정에 개입할 때 행정소송법에서는 뭐만 가능하다? 처분성을 가지는 것만 다툴 수가 있다. 처분이 아니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입법의 종류에 제가 법규, 명령, 행정규칙 이런 게 있다 말씀드렸는데 행정입법,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처분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진 않았지만 행정행위와 이제 구별되는 사실행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행정행위랑 제가 행정처분을 똑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행정처분의 처분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실행위 등이 있다. 뭐 행정의 내부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대외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단순한 통지라든지 그런 것들 같은 경우라고 하면 어, 재판부에 가서 행정소송 한다고 하면 야 그거 처분성 없어라고 하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항고소송의 실익은 처분만 가지고 십자포화를 하기 때문에 처분성만 따지면 되니까 굉장히 간명해지는 속성이 있긴 있는데 반대적으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고 설령 처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성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다. 승소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실익은 여러분 행정입법은 안 되고 행정처분은 된다. 처분성을 따지는 것이 항고소송의 가장 큰 테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행정소송법에서 뭐 27조, 28조, 29조, 30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죠. 그래서 것들은 굉장히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조문들이긴 한데 저희가 그 수업 시간이니까 시험에 대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27조 보시면 그러니까 그 처분의 속성이 행정청의 그러니까 재량이래요. 그러니까 행정청의 재량이라는 뜻은 한목적적인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재량을 줘놓고서는 개입할 수 있다는 거죠. 재량권의 한계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냥 재량이라고 그냥 숨는 것이 아니라 야 그래도 내가 너한테 그 법이 행정청 너에게 재량을 준 거에 있어서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말라고 것이고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 숨겨져 있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재량 판단도 안 하고 아니면 재량을 너무 과도하게 행사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개입을 할 수 있다. 설령 그게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직접 나서주겠다. 법조문은 멋있긴 하지만 사실상 재량권 일탈 남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좀 보셔야 되는 게 재량에 대해서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재량의 한계를 넘는 거나 남용이 있는 경우를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어떤 여러 가지 사유들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저희가 배웠던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논의들이 나오는 것이죠. 평등의 원칙이 됐던 그게 신뢰보호 원칙이 됐던 비례 원칙이 됐던 간에 그 원칙을 얘기하면서 이 사안에서는 너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때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행정법 일반 원칙들을 여기서 많이 원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법률 우위의 원칙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고, 법률 우위 원칙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세부적인 내용들로서 행정법 일반 원칙들이 있었고, 행정법 일반 원칙에 여러 가지 평등의 원칙, 뭐 신뢰보호 원칙,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었는데, 그 원칙들을 언제 써먹냐면, 특히 이런 재량이 있는 처분들에서는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련된 걸 입증하기 위해서 먼저 그런 원칙이 있다는 걸 설명한 다음에 실제 내 케이스에서는 이렇다라는 것들을 이제 썰을 풀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17조가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고요. 28조 같은 경우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법부의 한계 실익이자 뭐 한계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 중에 또 하나인 것인데, 제가 이제 여기 빨간색은 처분이라고에만 적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현저히 공공복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야, 원고 네 말이 맞다. 이거 위법한 처분이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근데 내가 취소까지 하면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심한 것 같은. 이거는 할 때는 일단은 기각을 하고 대신 추후에 국가배상 같은 다른 거 할 수 있게 다른 식으로 써먹 주문에서는 패소 판결을 내더라도 위법함을 이유가 아니라 주문에서 명시함으로써 후에 그걸 가지고 다른 형태로 해서 권리 구제를 받아라 라는 식으로 사정이 변경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판결도 내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례가 공공 법리 같은 것도 광범위하게 판단해서 자제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처분이 취소하고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 취소를 제거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거 내가 좀 하기 좀 그런데, 취소하기 좀 그런데, 일단 하면 그 후에 알아서 또 국가가 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약간 약간 유보적인 입장으로 하는 사정 판결이 가능하다. 29조, 39조 같은 경우는 이 취소등을 처분하는 확정 판결은 처분으로 묶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취소소송에서의 대상이 처분의 대상으로만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처분의 효력이 제3자에도 미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도 효력이 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기속력도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당사자인 피고가 됐던 행정처뿐만 아니라 관계행정처를 기속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뭐가 실익이냐면 처분의 속성을 가지면서 처분만 십자포를 내리기 때문에 효과의 측면에 있어서도 그 처분이 원래 애초에 가지고 있던 속성이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이 있다고 하면 취소하는 것도 당연히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처분 등에 관련돼서도 이 피고된 사람 아니라 다른 관계행정도 이 취지에 따라야 된다라는 식의 이 기속력. 그러니까 민사 판결에서는 기속력 같은 게 없는데 기판력만 있을 뿐인데 처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 자체가 관계행정과의 관계에서도 어떠한 효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하는 이런 것들은 관계행정 기소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29조, 30조의 내용을 저희가 대세유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고 피고의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효력을 당사자에게만 미쳐야 되는 것인데, 특히 그 처분을 취소하는 이런 중요한 판결 같은 경우라고 하면 확정돼 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대고 대세유를 갖는다. 그래서 이제 이 항고소송의 실익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 처분성을 다투는 이 항고소송에 대해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항고소송이 가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3자에게 효력도 미치고 어떻게 보면 권리가 획일적으로 관계행정도 기소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처분의 효력 범위를 확장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처분 소송으로 행정 입법 되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 처분 취소송이 가능하게끔 해서 이걸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긴 하지만 판례 입장은 그렇긴 그런데 어쨌든 이 행정소송법에서 만들어 놓은 이 소송의 종류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해석으로 늘릴 수는 없다. 뭐 입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해석론적으로는 딱 이게 규정된 경우에만 하겠다라고 해서 이 범위를 또 약간 제한하는 또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말이 좀 제가 어렵죠. 한국소송의 실익이 뭐냐라고 하신다고 다시 이제 정리해 보면 뭔진 모르겠는데 처분이 있으면 굉장히 처분이 가진 어떤 그 속성 때문에 뭔가 이게 미치는 효력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처분 하나만 잡으면 되는구나. 처분 하나를 잡고 이 처분만 집중하는 것이
뭔가 이 항고소송의 큰 장점인 것일 것 같다. 예. 그래서 뭔가 처분을 다투는 요 소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정도의 느낌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앞으로 진도 나갈 것이기 때문에 뭔진 모르지만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처분에는 행정입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 속성 자체가 처분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속성이 있는 것이고 행정입법은 규율이니까 누구나 지켜야 하는 스탠다드 같은 거니까 법률을 보충하는 행정입법은 이 처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별개의 것이다. 라는 관념. 이게 다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거 돌아가잖아요. 행정작용의 대표적인 것이 행정입법이 있고 행정처분이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행정입법보다 행정처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구나. 왜냐하면 행정소송법의 대상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인 것이니까. 처분의 효력 때문에 이런 조문들이 굉장히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처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분 취소소송의 의미는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을 잘 이해하는 방법은 이 처분 취소소송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는 것인데 이걸 각각 따로 구분해서 보면 행정처분을 소송의 방법으로 취소시키는 소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소송의 방법으로 취소시킨다. 각각의 문제가 되는 요건들을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이 결국은 제가 행정행위라고 일단은 이제 인데 행정처분의 대표적인 종류가 제가 명령 있고 시키는 거랑 허락받게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처분 대상이 될 것이고 근데 행정입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면 행정입법은 어, 일반적인 추상적인 규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취소의 입장에서 보면 취소는 사실은 이제 취소의 친구가 무효잖아요. 무효랑 취소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테마죠. 근데 이제 사실 취소의 개념은 이전에 뭐냐면 계속 그 앞에 제가 조문을 다시 살펴보시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위법이 전제되는 것인데 위법에 여기서 나오는 위법 법률을 위반한다 뜻이잖아요. 좀 넓게 보면 법령을 위반한다. 위법 나오시죠. 취소소송의 4조 1호에 보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법 이게 뭡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행정기본법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이 법이 뭐냐면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하든지 아니면 법률 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근거 있는 조문에 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법률 또는 이제 법규 명령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배웠던 첫 번째, 그러니까 지난주 행정기본법 시간 첫 시간에 배웠던 행정법의 법원이 있잖아요. 그 법원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여기 행정규칙은 포함 안 되거든요. 이거 위법에 대한 경우에는 포함은 안 된다. 그래서 헌법도 있고 법률도 있고 법규 명령까지는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리라고 볼 수도 있고 행정법 일반 원칙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행정법 일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도 우리가 위법으로 보더라. 행정법 일반 원칙에 대한 의미를 어떤 조리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그 행정법 일반 원칙이 되는 속성들이 헌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을 볼 수도 있겠지만 헌법이든 법률이든 결국에는 위법의 개념에 포함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이것들을 요건을 입증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다시 돌아서 보면 취소시키는 것에서의 취소가 전제가 되려고 하면 일단 위법에 대한 법령 위반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위반이 됐어도 사유가 너무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 사유인 경우도 있지만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면 이게 처분을 취소시킨다. 이런 경우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드려서 굉장히 또 어려질 수 있는데 부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당은 포함되지 않고 위법을 전제해서 취소를 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분이 있긴 있는데 그 처분의 속성은 하나가 제가 이제 행정행위이고 명령허가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처분이 사실은 취소의 개념에는 이 처분 위법해야지 소송을 통해서 취소화시키는 거니까 위법한 처분을 취소시키는 소송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소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일단 위법해야 된다. 근데 위법의 의미는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법률 플러스 법규 명령 위반이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헌법, 법률, 법규 명령 위반이다. 위법한 이 경우에는 취소시키는 것인데 그게 그 사유가 세면 취소 소송이 아니라 그냥 바로 무효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위법한 경우 정도만 인정되면 대부분의 경우 사실은
무효로 인정된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법을 거의 취소랑 동일시해서 많이 보시죠. 왜냐면 무효는 그 뒤에서 배우겠지만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부분의 위법한 경우는 취소의 경우 사유가 되는 것인데 그게 취소가 되는 게 구체적인 어떤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행정교육법 시간에 배웠던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돼서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인정되면 취소를 시킨다. 이제 그때 위법에는 부당은 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서도 지금 말이 와리까리 하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니까 또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거라서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그 말이 다 그 말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셔도 절대 이상한 게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당연한 거라서 일단은 이제 너무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 번째 소송의 방법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소송이에요. 소송이 그 행정소송법이 또 결국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특히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보면 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중점에서 타겟팅 봐야 될 것은 처분이랑 취소 요 두 카테고리거든요. 하나는 이게 처분의 속성을 갖는 것인가. 그리고 취소시킬 만한 법령 위반의 사유가 있는 것인가. 법률 위반의 사유. 어떻게 보면 행정법 위반 원칙에 위반의 경우가 있을 것인가. 요것만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소송의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송은 원고, 피고 있고 또 판사님 있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에 관련된 또 여건들을 배우다 보면 이게 중구난방이 돼서 헷갈려지게 될 수가 있는 문제가 있긴. 행정소송법이 어려운 이유는 소송의 방법을 하고 있는데 민사소송을 안 배운 상태에서 갑자기 행정소송이 나오니까 정말 행정법 시간에 강조될 행정의 속성에 대한 내용보다는 소송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다 보니 중구난방이 돼서 어려워질 수가 있는 측면이 있다. 아무튼 그래서 어, 행정소송을 이해하는 건 항고소송을 이해하는 것이고 항고소송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인데 그 처분 다투는 소송의 대표적인 것이 처분 취소 소송이다. 이거 말씀드리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예. 이 얘기 좀 건너뛰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그 행정심판이랑도 행정소송이랑 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행정심판에서는 제가 아까 왜 부당을 여기다 넣었냐면 부당이 된다고 합니다. 뭐 부당 오케이이기 때문에 행정 심판을 배울 때는 앞에 내용 다 똑같은데 부당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강조를 하겠구나라는 점. 그리고 소송이었는데 소송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그러면 뭔가 소송과 다른 심판의 특징이 있나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는 행정 심판은 재판 따라가야 된다. 재판 사법 절차를 따라가야 된다는 내용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배운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이 행정심판 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는 이 사법이 행정에 개입하면서 뭔가 좀 약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좀 더 행정부 어쨌든 같은 행정 소속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겠니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행정심판이거든.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다 똑같은데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하나 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은 사실 또 뒤에 한 12주차인가요? 11주차, 12주차 이때 다룰 내용이라서 그때 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제가 앞에 있는 또 이 행정소송법 슬라이드 1에서 시간을 좀 많이 허비해가지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